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4%입니다. 정부나 경제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경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나 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건수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위험과 미래에 대비하는 보험료를 착실하게 내지만 생활이 빠듯해지면 제일 먼저 깨는 걸 고려하는 게 보험이니까요. 생명보험협회가 내놓은 이 통계를 봤더니 지난해에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약 660만 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54%나 늘었습니다. 물론 보험 계약 건수도 늘어나니까 해지 건수도 예전보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54%라는 증가율은 적지 않은 숫자지요. 빠듯한 살림에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보험 깨시기 전에 고려해볼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기관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 그 대신 보장 금액을 낮춰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낸 보험료를 그러면 만기까지 다 낸 걸로 간주를 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혹시 깨실 생각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해지로 인한 손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과 인터뷰 시간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정규직 전환을 속속 준비 중인데 앞으로 어떤 걸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고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사업 시작하시는 분이 반드시 한 번쯤 하게 되는 이 고민, 오늘 세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 사실은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거니까 협력업체의 직원인 건데, 네, 맞습니다. 통칭해서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대상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확한 구도는 조금 더 지나야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어제 발표된 걸로 보면 이들 중 30% 선인 3,000명 정도는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나머지 7,000명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공사에 그대로 남아서 정규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자회사로 가서 고용이 되는 구별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논란입니다.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벌써 7개월 동안 그간 이거 가지고 계속 노조와 회사 측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말했던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한다라는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인데 이제 한 3대7 정도 되잖아요.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들은 보안하고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000명을 이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 외 분야인 공항 운영, 시설, 시스템 유지 관리의 직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일종의 간접적인 정규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도 이 전산 분야라면 네. 여기서 문제 생기면 공항의 안전에도 당연히 문제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이게 참 나누기가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 고민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이제 직접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용역을 받아서 중간에 한 854명 정도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000명에 854명만 직접 고용이면 이게 무슨 그 정규직 전환이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고요. 그 이후에 또 노조는 노조대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나서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한 4,000명 정도가 직접 네. 고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논란을 벌였던 상황인데 3,000명 수준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이죠. 직접 고용 이외에 나머지 70% 정도 되는 분들이 네, 한국공항공사에 인천공항공사에 자회사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회사면 결국은 여기도 공기업이면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돈 내려보내서 자본금 만들어서 만드는 회사면 네. 굳이 왜 나눴어요? 다 그냥 인천공항공사에서 고용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능률적인 이 회사로 보면은 경영의 효율성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회사 내부에 갑자기 10,0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들어올 경우에 이건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그 직제라든지 직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의 효율성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글로벌 공항공사들 그러니까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직군들에 한해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종의 뭐 지주회사라고 할까요? 네. 위에 공항공사가 있고 밑에는 전문 회사들 두른 형태로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회사의 경영 방침이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자회사로 나간 분들은 월급을 적게 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고용되시는 분들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되시는 분들하고의 불안감이 이제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왕이면 본사에 직접 고용되고 싶다라는 게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모호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당장 공항공사는 내년에 이제 상반기 중에 자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세부적인 거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채용이나 나중에 근로 수준 그다음에 급여 수준은 본사 직원이나 자회사 직원이나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지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 비해서 처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죠. 똑같이 갈 거면 왜 같이 한 울타리 안에 못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궁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안 갈 거라면 이거 왜 차별하느냐 같은 회사에 비슷한 일 하던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을 테니 전반적으로는 처우나 급여나 혹은 복지가 좋아지겠죠. 그게 좋아지라고 이거 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불안에 일단은 시달렸던 상황이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2년 계약이거나 아니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데 가서 회사를 해서 또 일하셨겠죠. 다른 데를 가서 예. 일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꾸준히 뭐 본인이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좋아질 테고요. 그리고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용역회사에 주던 비용이 있죠. 네. 그 비용을 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이후에 이들의 급여나 복지 예. 수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받았던 월급 이상의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그쪽에다가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네. 수수료 뭐 몇십만 원 떼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가는 월급은 한 뭐 160만 원 이 정도였다면 그렇습니다. 거치지 말고 한 40만 원 정도는 그분들한테 쓰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리고 해주시겠습니다라고 했던 때의 약속은 그냥 한 3, 40만 원 월급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에 준하는 승진과 네. 복지 제도와 급여 체계를 갖게 해드리겠습니다로 이해했을 근로자들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대통령이 발표한 이후에 한 7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사실 비정규직 문제라는 게 과거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IMF 시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양산된 제도이기 때문에 거의 네. 20년이 된 제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걸 한순간에 모든 걸 정규직 전환이라는 틀을 다 만들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논란 속에서 일단 큰 틀을 잡고 3대 7로 자회사의 7, 3은 정규직으로 공사에서 바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원칙을 정했고 그 안에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도 자회사와 큰 차별 없이 하겠다라는 원칙을 정한 것이지 이걸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계약이 만료된 분들이 계세요. 5월 달에 발표를 한 이후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항에 가시고 네. 그때 전환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한 후에 사실은 그분들 중에서는 마침 다음 주 혹은 그렇죠. 그 다음 달에 나는 2년 계약 끝나는데 그럼 이제 예전 같으면 공항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가거나 일자리가 잠깐 없거나 그런 상황이 속속 닥치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은 이제 계약이 해지된 인원들이 회사에서 그만둔 건 아니고요. 네. 임시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서 고용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환 계획이 이제 한꺼번에 모두 다 10,000명이 전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고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는 1월 1일부로 네. 이제 바로 정규직 전환으로 하고요. 그분들은 그동안은 일을 안 하셨겠네요. 그러면 임시고용이라고 하면 네. 계속 일을 하셨으면 2년 넘게 고용하게 되니까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 거라서 일을 안 시켰을 거고 그렇다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계세요 하면 저는 계속 기다렸다가 여기서 정규직 전환하랍니다. 네. 할 테니까 다른 데 가게 쉬어요 하기도 어렵고 모호한 상태였겠네요. 조금 모호한 상태로 계셨던 거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발표된 이후에 계약이 만료됐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유지가 알겠습니다. 돼 있었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1월 1일부로 이제 계약 만료가 되거나 협의 완료된 분들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고 1분기에 4개 용역회사에 825명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 대상이고 추후에 8,000명은 이제 합의 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직도 뭐 절차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자회사로 가면 그분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소식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는 네. 그럼 나도 인천공항에 가서 그런 일 하고 계속 정규직이 뭐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고용 보장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지원할 수 없어요? 현재 상으로 지금 현재 그 정규직 전환 대상 10,000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게 공항공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을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뽑든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정규직으로 뽑든 이런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고요. 네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또 발견됐군요. 이 안에는 얼마나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새로 들어간 계좌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계좌 수로는 한 200계좌 정도의 차명 계좌가 더 드러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경찰이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업자 비리를 수사하던 중에 삼성의 추가 차명 계좌가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2011년도에 나왔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제 차명 당시에 계좌잖아요. 김영철 변호사가 폭로했던. 그죠. 그러니까 예. 2008년에 폭로가 됐고 2011년도에 삼성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나온 차명 계좌가 1,199개였어요. 차명 재산이 4조 4천억 원 정도였고 예. 이 당시 이 4조 4천억 원과 관련돼서 이제 차명에서 본인 명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냈던 세금이 약 1,0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삼성 측은 얘기를 한 상황이라 어쨌든 이번에 추가로 나온 비자금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제 차명 계좌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차명 계좌 200여 개와 관련된 수사가 새롭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이전에 이미 낸 세금과 관련돼서도 지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나온 상황이어서 두 개를 동시에 경찰과 지금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삼성의 임원들한테 뭐 도장하고 신분증 좀 갖고 오세요 해서 그냥 만든 거죠. 만든 그랬을 거겠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삼성 계열사 주식을 일부 샀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시세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이건희 회장 자택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돈 빼서 업자 주다가 인테리어 공사 업자 통장을 열어보니 왜 이상한 데서 돈이 들어와 있네? 이런 그렇게 해서 밝혀진 거겠군요. 아마도 그랬지 않았을까. 뭐 경찰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계좌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돈의 흐름 속에서 이 차명 계좌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인테리어 비용을 굳이 회장님 지갑에서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쓰라고 하는 거는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네.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만 포함하는 권고안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사실 최저임금을 나중에 올리고 내릴 때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어느 정도냐 전년도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받는 월급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여금도 포함을 할 것이냐 연말 그리고, 보너스까지 포함할 것이냐. 각종 수당 여러 가지 수당도 포함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최저임금을 계속 이렇게 높은 그 상승률을 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면 정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은 100만 원인 150만 원인데 예. 보너스는 두 달에 한 번씩 뭐 50만 원씩 나가고 연말에 성과를 봐서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보너스는. 그런 구조라면 기본적으로는 상여금을 포함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월급만. 받는 월급만 포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보통 임금들을 줄 때 네. 기본 본봉이라고 하는 본봉은 뭐 어느 정도 상승률을 주더라도 직원들한테 조금 더 상여금을 줌으로써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것들을 이제 회사들이 좀 택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상여금을 전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달 주는 상여금이 있다면 이건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나오는 큰 규모의 상여금은 네. 결국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높지 않았을 때는 최저임금 정도로 기본급을 주고 그다음에 상여금으로 나가니 우리 회사는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는 회사야라고 했는데 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니까 기본급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 그럼 상여금 주는 것까지 우리 최저임금 계산할 때 집어넣자. 네. 그렇기만 하면 우리 회사는 아직 최저임금은 더 많이 주는 회사 아니냐. 이런 계산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야근 수당이나 휴일 수당 계산할 때 그 대신 그럼 그 기본급이 늘어나겠군요. 통상 임금이.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임금 부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계산 다시 해야 수당이나 되겠네요. 이런 것들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여금만 이런 식으로 조금 포함하기로 했고 뭐 정근 수당, 가족 수당, 뭐 급식 수당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네. 지금 또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보험 깨지 말고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를 고려하면 도움이 된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네.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험료 나 여기서 더 이상 안 부을래. 그 대신 나 사망하면 1억 주겠다고 했던 거 7천만 원만 주는 걸로 우리 계약 다시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지금부터는 보험료 안 부어도 7천만 원짜리 사망보험은 유지되는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최후의 담보로 갖고 있던 보험을 깨서 내가 지금 생활비로도 써야 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지금 생명보험 회사들이나 금융위에서 권하고 있는 게 당장 내는 보험금이 없어서라면 중간에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네. 이걸 중지시켜 놓고 나중에 불입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만큼만 받아가든지 하도록 해라라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감액 완납 제도라는 제도?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깨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이것까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네. 보험이라는 게 중간에 깨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꼭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김길령 씨가 골프장에서 느낀 궁금한 점 하나를 질문으로 보내주셨어요. 골프장에서 지인들하고 골프를 하고 골프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캐디한테 드리는 캐디피는 현금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더라. 왜 그거 그냥 다 골프장이 한꺼번에 계산하고 캐디들한테 드릴 돈은 골프장에서 주면 되지 왜 손님이 현금으로 따로 주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우리 식당에서도 저 가게 사장님한테 근처에 담배가게 어디 있는지 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담배 좀 사다 주십시오 하면 사다 주는 분도 있긴 한데 담배값은 현금으로 달라고 꼭 하시죠. 골프장에서 캐디피를 현금으로 받는 이유와 식당에서 담배 사달라고 부탁하면 담배값은 현금으로 따로 받는 이유가 사실은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은 밥값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그중에 만 원은 부가가치세여서 국세청에다가 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뭐 극단적으로 밥을 만 원짜리 시켜 먹고 난 후에 담배를 9만 원어치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사다 주고 나면 이제 손님은
담배값 9만 원까지 합쳐서 10만 원을 카드로 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 다 받은 것 같지만 10만 원을 카드로 긁었으니 국세청은 너희 가게에서 10만 원어치 음식을 팔았구나. 만 원을 부가세로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만 원어치 밥 팔고 담배 심부름만 해줬을 뿐인데 부가세를 만 원을 내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래서 옆에 담배 가게에서 담배 사다 주는 것까지야 뭐 서비스로 해줄 수도 있겠으나 담배값 9만 원은 현금으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디한테 주는 캐디피를 손님이 다 카드로 긁고 가면 골프장은 중간에서 돈 전달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이제 캐디피에 해당하는 돈의 10%를 골프장이 부가세로 내거나 아니면 캐디에게 전달되는 돈 중에 10%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손님이 현금으로 직접 주시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만약 골프를 회사 돈으로 쳤으면 골프장 이용료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캐디피를 현금으로 준 건 이건 뭐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고 비용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러나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캐디는 개인 사업자니까 캐디피도 그 캐디라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이고요. 그러면 캐디피를 주는 손님이 그 캐디의 사업소득세를 이게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캐디피를 드리면서 세금을 떼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고 준 내가 나중에 이 캐디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다 물어서 누구한테 회사 돈으로 얼마를 캐디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금을 이만큼 뗐습니다 하고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현금을 주고 마는 건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투명한 지하 경제 중에 하나이죠. 예,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사 비정규직 10,000명 가운데 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3,000명은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남은 7,000명은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에게도 차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전례이자 기준이 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오늘 이 얘기 좀 더 나눠보죠.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 말고도 우리나라는 공기업 공공기관이 많고 비정규직들이 여전히 거기서 많이 고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다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인천공항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죠. 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대책이 그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853개 기관이 이런 심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어제 인천공항공사가 대략 10,0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직고용 내진 자회사로 이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6만 명 넘게 전환에 대해서 해당 기관별로 심의 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그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올 연말까지 정부가 당초 밝힌 것이 그 7만 4천 명을 전환하겠다라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못 미치지만은 대략 한 그 80-90% 정도 그 목표치에 이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인천공항의 경우를 보니까 하는 일 중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일은 그 해당 공기업이 직접 고용을 하고 예. 안전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데 이게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고 앞으로 다른 공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인가요? 우선 가이드라인에는 생명 안전 업무에 관한은 반드시 그 공공기관의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라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이제 최소 규정이기 때문에 꼭 생명 안전 업무에 해당되는 사람만 직고용을 한다라고 하는 제한 규정이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인천공항공사는 워낙 그 숫자가 해당되는 숫자가 한 9,000명 그 규모 내에서 얼마만큼 사실 직고용하느냐 자회사로 나눌 것인가를 두고 정규직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조합들끼리 지난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에 이른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타 기관에서 아무래도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그 기준을 적용을 하겠지만은 꼭 그것으로 제한할 필요 없이 달리 그 사업장의 특성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는 더 추가한 숫자를 직고용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명확한 기준은 아니군요. 예. 다른 공공기관에는 특별히 또 생명과 안전을 다루지 않는 공기업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예.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이번에도 워낙 많은 분들의 이슈가 달려있고 해서 논란들도 뜨거웠습니다.만 실제로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뭐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어떤 게 가장 논란거리였어요? 여러 개 쟁점이 있었는데요. 앞서 가이드라인의 생명안전 업무는 반드시 직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네. 인천공항공사 9,000명의 타격 영역 업무 중에서 어디까지 생명안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사실 노사간이든 노노간이든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협상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회사 측의 컨설팅하고 또 노동조합이 또 추천하는 컨설팅하고 병행해서 여러 연구 자료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제 요약 결과에서도 두 개 기관이 서로 좀 상반된 숫자를 내놓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논란이 더 크게 확대되기도 했던 점. 그래서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대략 우리가 그 국민들 내지는 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반드시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겪은 이후서부터는 좀 직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것에 네. 대해서 분명하게 뭐 법 규정이라든가 그 세부 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직고용 또는 자회사의 선택을 두고서도 네. 아무래도 그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들은 직고용을 많이 이제 바라는 반면에 또 회사 입장으로서는 인건비라든가 경영 부담 그리고 또 정규직 노동조합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자회사 방향을 또 선호하면서 거기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규모로 직고용 내지는 자회사로 분배할 건가가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이제 쟁점은 전환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그들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자회사든 직고용이든 이제 옮겨달라라는 그런 바람이나 그런 요구를 하는 것에 비해서 네.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직무가 이제 고용자 같은 직무는 전환 채용 방식이 맞지만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공개해서 채용하는 것이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전환 채용이 아닌 그 공개 채용을 얼마만큼 또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또 어떤 방식의 기존에 일한 사람들에 대한 가산점을 둘 것인가 이런 네. 점들이 인천공항공사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도 같이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그 사항으로 부분이 말씀을 가장 고민거리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공기업들이 다 이렇게 바뀌면 좀 더 상황이 덜해지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찌 보면 다른 곳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용역회사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우연히 운 좋게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저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정규직이 되고 나는 안 되면 이거는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채용을 하려면 왜 그분들에게만 특별히 더 가산점을 주거나 내지는 바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사람을 뽑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얘기를 구분해야 될 것이요. 네. 우선은 우리가 상시 지속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직고용 내지는 자회사를 한 것이고 마찬가지 상시 지속 업무에 유사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이라 한다면 다른 기관이라 하더라도 다 전환 대상으로 다 처리가 될 걸로 기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 구직난이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공항공사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의 대표적인 직업이 되는데 거기서 이번에 비정규직 일하던 사람들이 대학 나오고 이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환 대상으로 해서 전환이 되면은 그 청년들한테는 그만큼 일자리 기회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외부의 그 청년들한테도 좀 일자리 기회에 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일해온 경력을 나름대로 또 그런 가산점이라든가 우대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부여하면서 경쟁 치르는 방식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도 그런 요지의 그런 내용이 있고 이번 인천공항공사에도 유사하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전에 일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에서 그 고용을 흡수하는 부분도 1,000명일 텐데 업무가 같으니까요. 그 1,000명이 고스란히 그대로 자회사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혹시 여기서 일하실 다른 분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봐라.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1,000명을 뽑아서 자회사로 직접 고용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마 시설 관리라든가 청소 미화처럼 예. 고령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하시는 직무가 있고 그런 이제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비정규직인 분들을 정규직으로 자회사에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대부분 적용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전문성이 있고 대학 학력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그 직무에 대해서는 외부 청년들이 많이 그런 자리를 가기를 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현대에서는 이런 그 경쟁 절차를 일정하게 이제 보장하는 그런 어떤 그 합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 직접 고용,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분들과 자회사로 예. 가는 분들이 인천공항공사 예. 입장에서는 자회사로 가도 그게 100% 우리 자회사니까 급여와 뭐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 설명을 할 텐데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이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네. 현재 아마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인즉은 직무 가치에 따르는 임금이나 직급에 대한 처우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준이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된다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어떤 호봉표를 그대로 그 10년 차로 그냥 그 직무가 네. 틀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같은 직급으로 받는다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수행하는 그런 직종이나 직무가 어느 정도의 어떤 가치의 차이가 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승급에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대한 차이가 별도의 임금표를 만든다는 말이군요. 예,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그것이 이제 합리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직무 내지는 직종별 어떤 그 인지급 체계를 좀 구성하는 그런 식의 알겠습니다. 어떤 예. 다양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즉 인천공항공사에 입사해서 10년 차 된 사무직도 있을 것이고 예. 인천공항공사에서 앞으로 이제 일하다 보면 10년 차 된 시설 운영하는 분들, 뭐 안전 관리하는 분들 혹은 청소하는 분들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기존 인천공항공사야 총무부에서 일하든 무슨 뭐 어디 홍보실에서 일하든 월급이 같았을 텐데 10년 차면 예. 새로 이제 인천공항공사에 직고용되는 분들이나 자회사로 흡수되는 분들도 똑같이 10년 차면 그럼 그 10년 차 된 직원들 연봉을 받는 건지 아니면 청소 업무라든가 시설 관리 업무라든가 별도로 개별적인 급여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후자 예. 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인천공항공사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비정규직 전환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네. 그대로 우리 이제 호봉 내지는 연공형 임직급 체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반발을 크게 했던 것인데요. 현재 정부 정책으로서는 이제 직무 급이나 직무 중심의 가치에 따르는 그 처우라는 걸로 이번 이제 전환 알겠습니다. 대상자들의 예. 인사 관리의 기준을 방침을 좀 마련하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또 이제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논란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천공항공사나 인천공항 자회사에 고용이 돼서 그 공항의 청소를 맡아주시는 분들은 시중에는 다른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보다 월급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과 같은 겁니까? 그거는 기관별로의 임금 차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이번 그 정책에 다 포괄해서 준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관 내, 예. 기업 수준 내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새로 정규직 전환되어진 사람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을 할 것인가가 되는데 같은 시설 관리를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하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이것을 같이 네.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런 노동시장이라든가 노사관계가 기업별이기 때문에 네. 이 초기업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만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물론 조금 다르긴 하겠으나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건 교수님 시중에는 중소기업에서 파견돼서 청소 업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이 이제 뭐 인천공항 가서도 일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2년씩. 이제 그런 분들이 받는 급여와 시중에서 다른 사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청소 업무라고 가정하면 그 업무에서 받는 연봉과 인천공항공사에서 직고용돼서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때 똑같은 청소 일을 하는 분들이 받는 연봉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혈조는 존재하고요. 네. 근데 정부도 아마 이제 표준 임신급 체계라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면서는 비단 이제 시설 관리라든가 청소 미화라든가 아니 사무보조라든가 이런 주요 직종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기관이든 간에 대략 표준적인 임금의 어떤 그 테이블을 제공을 좀 해보자라고 예.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기관별로 뭐 수익성이라든가 경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노사관계 여러 차이가 이제 그런 그 같은 유사 업무라 하더라도 기관별로는 굉장히 차이가 임금 차이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이제 표준 임금안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수렴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예. 사회적 대화라든가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큰 숙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고민거리가 참 많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다른 곳하고 똑같이만 주는 거면 뭐하러 정규직으로 했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고 똑같이 예. 안 주고 그쪽만 많이 주려면 왜 저분들만 많이 주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라서 예. 고민거리겠네요. 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자영업을 시작하시면 이거 참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또 직장 다닐 때와는 달리 세금 문제에 신경 써야 될 경우가 꽤 생깁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부터 개인 사업자로 할 건지 법인 사업자로 할 건지가 고민되고요. 창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이런 문제들 오늘 김성은 회계사를 모시고 몇 가지 궁금증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상담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자영업을 하려고 하면 뭐 가게를 하려는 분도 있고 무슨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다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된다 하면 그냥 할 텐데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네. 이게 워낙 차이점이 많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이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사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사장님 매출을 하시기에 대외적인 신뢰도 측면에서 법인이 좋겠습니까? 뭐 수주를 하실 때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 법인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소비자 자체가 이제 일반 소비자라면 식당 하는 경우는 이 음식의 주인님이 맛이 중요하지. 예, 뭐.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을 하시기에 어떤 편이 좋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사장님은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내 명함에 네. 주식회사 무슨 뭐 어떤 거 네. 이렇게 난 안 찍어도 네. 별 관계없는 사업이야 그러면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 뭐 이게 통장의 돈이라든지 뭐 매출 매입이라든지 다 개인으로 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보다는 좀 편하게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은 똑같습니까 그럼? 세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네. 그 이외에 다른 기타 등등 번거로움이나 무슨 비용 나가는 게 없느냐 이게 고민이실 텐데 법인 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적게 나가요 아니면 더 많이 나갑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인세율이 소득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낮아요? 네. 오히려 그럼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덜 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더 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명함에도 주식회사 뭐라고 찍을 수 있고 네. 세금도 적게 내면 네. 다 법인 사업자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세법에서는 이제 법인을 이제 조직으로 보고 여러 네. 가지 이제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법인으로 하시게 되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법인은 주주가 설립한 회사를 대표이사가 관리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아니 뭐 내가 주주고 내가 대표이사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네. 양쪽은 이제 법적인 지위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관리를 잘 못하고 법인의 돈이 뭐 증빙 없이 돈이 나간다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대표이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좀 번거로워요. 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무슨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네, 법인 네. 설립 신고도 해야 되고 네. 하는 불편함도 있고 뭐 부가세도 뭐 더 내야 되고 법인세도 신고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세무사님들한테 부탁하면 다 해주지 않나요? 네, 일단 뭐 저희 그 세무 대리인들이 이제 외부 기장을 하면서 이제 다 네.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뭐 운영을 좀 이상하게 하시면서 세무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세무사가
다 네. 커버를 하실 수 없는 부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은 있으니 좀 고민해보자. 네네. 법인 사업자로 하면 회사에 있는 돈을 잘 못 꺼내 쓰게 되는 게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회사를 세워서 이 회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면 한 달에 돈을 벌었으면 네. 그 돈을 내가 못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법인에 있는 돈은 다 법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고요. 네. 법인 돈이기 때문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의 주인은 결국 이제 주주가 네. 갖고 있는 거고요. 내가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돈을 빼갔다.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그게 없는 불편한 일이 거군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하면 내가 오늘 음식점 매출이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네. 그 돈으로 우리 집 뭐 가구도 바꾸고 네. 아이들 용돈도 주고 해도 관계 없는데 네. 법인에 있는 돈은 일단 내가 함부로 꺼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회사지만. 네. 일단 실무적으로 많이 해보면 예를 네. 들어서 사장님들의 법인 돈을 마음대로 빼가서 뭐 이렇게 법인 돈이 빵꾸나고 그런 경우라기보다는요. 네. 실제로 법인을 위해서 증빙이 지출이 됐는데, 근데 이제 증빙을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예, 돈을 썼는데 세금계산도 받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법인 돈이 나가는데 증빙이 없기 때문에 이 예. 대표이사가 가져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더 엄격하다 법인 사업자는. 네네. 그러면 세무사님 뉘앙스 보니까 회계사님 뉘앙스 보니까 개인 사업자로 먼저 시작하시는 게 뭐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뉘앙스네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는 이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기 때문에 예, 뭐 알겠습니다. 다 돈도 내 거고 예, 괜찮습니다. 뭐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네네네. 저희가 앞에 인터뷰가 길어져서 네. 회계사님 말씀을 길게는 못 드려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이어가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성은 회계사였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더 들으시고 싶은 내용 많으셨을 텐데요. 다음 주에 또 인터뷰 이어가죠.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2년 계약이거나 아니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데 가서 회사에서 또 일하셨겠죠. 다른 데를 가서 예. 일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꾸준히 뭐 본인이 퇴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좋아질 테고요. 그리고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용역회사에 주던 비용이 있죠. 네. 그 비용을 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이후에 이들의 급여나 복지 예. 수준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받았던 월급 이상의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그쪽에다가 한 달에 200만 원 주면 네. 수수료 뭐 몇십만 원 떼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가는 월급은 한 뭐 160만 원 이 정도였다면 그렇습니다. 거치지 말고 한 40만 원 정도는 그분들한테 쓰겠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리고 해주시겠습니다라고 했던 때의 약속은 그냥 한 3, 40만 원 월급 더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에 준하는 승진과 네. 복지 제도와 급여 체계를 갖게 해드리겠습니다로 이해했을 근로자들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대통령이 발표한 이후에 한 7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사실 비정규직 문제라는 게 과거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IMF 시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양산된 제도이기 때문에 거의 네. 20년이 된 제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걸 한순간에 모든 걸 정규직 전환이라는 틀을 다 만들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논란 속에서 일단 큰 틀을 잡고 3대 7로 자회사의 7, 3은 정규직으로 공사에서 바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원칙을 정했고 그 안에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도 자회사와 큰 차별 없이 하겠다라는 원칙을 정한 것이지 이걸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 계약이 만료된 분들이 계세요. 5월 달에 발표를 한 이후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항에 가시고 네. 그때 전환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한 후에 사실은 그분들 중에서는 마침 다음 주 혹은 그렇죠. 그 다음 달에 나는 2년 계약 끝나는데 그럼 이제 예전 같으면 공항에서 이제 다른 회사로 가거나 일자리가 잠깐 없거나 그런 상황이 속속 닥치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은 이제 계약이 해지된 인원들이 회사에서 그만둔 건 아니고요. 네. 임시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서 고용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환 계획이 이제 한꺼번에 모두 다 10,000명이 전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고용했던 분들을 대상으로는 1월 1일부로 네. 이제 바로 정규직 전환으로 하고요. 그분들은 그동안은 일을 안 하셨겠네요. 그러면 임시고용이라고 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공사에서 네.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 사실은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거니까 협력업체의 직원인 건데 네, 맞습니다. 통칭해서 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어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대상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뭐 정확한 구도는 조금 더 지나야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어제 발표된 걸로 보면 이들 중 30% 선인 3,000명 정도는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나머지 7,000명은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천공항공사에 그대로 남아서 정규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자회사로 가서 고용이 되는 구별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논란입니다.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였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벌써 7개월 동안 그간 이거 가지고 계속 노조와 회사 측과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말했던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한다라는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발표인데 이제 한 3대7 정도 되잖아요. 네.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들은 보안하고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3,000명을 이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 외 분야인 공항 운영, 시설, 시스템 유지 관리의 직원들은 자회사를 통한 일종의 간접적인 정규직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도 이 전산 분야라면 네. 여기서 문제 생기면 공항의 안전에도 당연히 문제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이게 참 나누기가 쉽지 않았겠습니다. 그 고민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처음에 이제 직접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과 용역을 받아서 중간에 한 854명 정도로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000명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4%입니다. 정부나 경제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지표는 아니지만 경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보험을 얼마나 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건수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위험과 미래에 대비하는 보험료를 착실하게 내지만 생활이 빠듯해지면 제일 먼저 깨는 걸 고려하는 게 보험이니까요. 생명보험협회가 내놓은 이 통계를 봤더니 지난해에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약 660만 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해서 54%나 늘었습니다. 물론 보험 계약 건수도 늘어나니까 해지 건수도 예전보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54%라는 증가율은 적지 않은 숫자지요. 빠듯한 살림에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가입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보험 깨시기 전에 고려해볼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기관과 지급 조건은 그대로 두고 그 대신 보장 금액을 낮춰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그동안 낸 보험료를 그러면 만기까지 다 낸 걸로 간주를 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보험료 부담 때문에 혹시 깨실 생각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해지로 인한 손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2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과 인터뷰 시간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정규직 전환을 속속 준비 중인데 앞으로 어떤 걸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겠고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사업 시작하시는 분이 반드시 한 번쯤 하게 되는 이 고민 오늘 세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자세하게 154명만 직접 고용이면 이게 무슨 그 정규직 전환이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고요. 그 이후에 또 노조는 노조대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나서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보면 한 4,000명 정도가 직접 고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논란을 벌였던 상황인데 3,000명 수준으로 지금 결정이 된 것이죠. 직접 고용 이외에 나머지 70% 정도 되는 분들이 한국공항공사에 인천공항공사에 자회사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회사면 결국은 여기도 공기업이면 그리고 인천공항공사가 돈 내려보내서 자본금 만들어서 만드는 회사면 굳이 왜 나눴어요? 다 그냥 인천공항공사에서 고용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능률적인 회사로 보면은 경영의 효율성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 갑자기 10,000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들어올 경우에 이건 회사 측의 설명인데요. 그 직제라든지 직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의 효율성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글로벌 공항공사들 그러니까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직군들에 한해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종의 뭐 지주회사라고 할까요? 위에 공항공사가 있고 밑에는 전문 회사들 두른 형태로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회사의 경영 방침이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자회사로 나간 분들은 월급을 적게 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한답니까? 그러면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고용되시는 분들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되시는 분들하고의 불안감이 이제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왕이면 본사에 직접 고용되고 싶다라는 게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모호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당장 공항공사는 내년에 이제 상반기 중에 자회사를 어떻게 설립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세부적인 거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채용이나 나중에 근로 수준 그다음에 급여 수준은 본사 직원이나 자회사 직원이나 똑같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지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 비해서 처우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죠. 똑같이 갈 거면 왜 같이 한 울타리 안에 못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궁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안 갈 거라면 이거 왜 차별하느냐 같은 회사에 비슷한 일 하던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을 테니. 전반적으로는 처우나 급여나 혹은 복지가 좋아지겠죠. 그게 좋아지라고 이거 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불안에 일단은 시달렸던 계속 일을 하셨으면 2년 넘게 고용하게 되니까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 거라서 일을 안 시켰을 거고 그렇다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계세요 하면 저는 계속 기다렸다가 여기서 정규직 전환하랍니다. 할 테니까 다른 데 가게 쉬어요 하기도 어렵고 모호한 상태였겠네요. 조금은 모호한 상태로 계셨던 거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발표된 이후에 계약이 만료됐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 있었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1월 1일부로 이제 계약 만료가 되거나 협의 완료된 분들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거고 1분기에 4개 용역회사에 825명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 대상이고 추후에 8,000명은 이제 합의 후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도 뭐 절차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자회사로 가면 그분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소식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는 그럼 나도 인천공항에 가서 그런 일 하고 계속 정규직이 뭐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고용 보장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지원할 수 없어요? 현재 상으로 지금 현재 그 정규직 전환 대상 10,000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겠다라는 게 공항공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을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뽑든 공항공사에서 직접적으로 정규직으로 뽑든 이런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고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또 발견됐군요. 이 안에는 얼마나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새로 들어간 계좌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계좌 수로는 한 200계좌 정도의 차명 계좌가 더 드러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경찰이 이건희 회장 자택 인테리어 업자 비리를 수사하던 중에 삼성의 추가 차명 계좌가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2011년도에 나왔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제 차명 계좌잖아요. 김영철 변호사가 폭로했던. 그죠. 그러니까 예. 2008년에 폭로가 됐고 2011년도에 삼성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나온 차명 계좌가 1199개였어요. 차명 재산이 4조 4천억 원 정도였고 예. 이 당시 이 4조 4천억 원과 관련돼서 이제 차명에서 본인 명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냈던 세금이 약 1,000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삼성 측은 얘기를 한 상황이라 어쨌든 이번에 추가로 나온 비자금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제 차명 계좌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 차명 계좌 200여 개와 관련